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마주 안녕하세요. 네. 피카다리 아트프라이즈의 정수가 오마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려운 말인데. 뭐 우리가 그동안 미술하는 작가들에 대해서 네, 어쩌면 그냥 그 작품만 보면서 네, 그 예술만 감상할 줄 알았지 그 작가와 작품이 이렇게 나오기까지 그 얼마나 숱한 역경을 이겨서 이 그림이 걸려 있는가에 대해서 또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야, 작가가 그래도 이 작품 한 점을 위해서 이렇게 애타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문화를 새롭게 보는 거에 대해서 또 새로운 문화적인 어떤 그 감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네, 우리가 그 오브제라는 말은 문학 용어에서 차용된 예, 이렇게 우리 정통 언어의 개념이 됐죠. 또 텍스트란 말도 그렇죠. 예, 거기서 온 거죠. 네, 문학에서 다 나왔죠. 근데 이제 오마주와 이제 가까운 게 알레고리라고 우리가 네. 개념화를 이제 잡는 과정인데 네. 오마주상은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예. 마침 저희 피카드리 국제미술관이 피카드리 극장 네. 또 뭐 앞에 단성사도 있지만 이제 피카드리 극장에 피카드리 극장이 젊은이들도 예전에 많이 모여들었었고 그렇습니다. 이 피카드리 극장 광장을 통해서 사람들은 많은 추억과 또 그 시대의 어떤 그 일기들이 그 속에 같이 담겨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그 극장 문화를 통해서 외국의 문화가 수입이 돼서 들어오고 그걸 통해서 젊은 사람들은 또 그 외국에 있는 그 문화에서 패션이랄까 또 이런 것들도 또 보게 되고 해서 우리의 문화에 활기를 줬던 그 극장입니다. 그 극장에 저희 피카드리 국제미술관이 또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문화와 관련돼 있는데 특히 영화 문화와 관련돼 있는 우리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오마주 골든 프레임상이라고 해서 프레임이 영화에서는 한 컷 한 컷의 프레임들이 모여서 결국 한 장 한 장의 프레임이 모여서 동영상이 돌아가고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저희 미술에서도 이 각각의 그 프레임상들을 작가들이 갖고 있는데요. 이제 그 프레임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서 문화 중에서도 미술과 또 시각 문화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오마주에다가 상에 관한 부분들, 시각적 상에 관한 부분들을 결합한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첨언하자면은 조금 우리들은 이제 자주 접하는 개념인데 태제이거나 네. 천착이거나 네. 거기서 발현된 우리 개념들을 우리가 지금 추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뭐 문화적 코드를 만들어 간다든가 또 그렇습니다. 찾아가고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게 피카데리가 하나의 태제다 이렇게 네.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고 된다면은, 예. 자, 어려운 화두를 들고 나오셨네요. 세계 시민은 무엇인가? 야, 예, 과연 우리 앙땡팡땅 2020의 코리아 네. 청소년의 주제를 네.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라는 말씀인데 말씀해 보세요. 앙대빵당 2020 코리아에서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한양도성 유네스코 작업이 있는데요. 네. 궁극적으로는 그 작업을 통해서 문화적 코드 찾기가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 코드 찾기라는 부분은 결국은 거기에 비평적 문화 탐구 방식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미술을 통한 어떤 퍼포먼스라든가 또 미술을 통한 어떤 진행되는 일이지만은 그 속에 문화 코드까지 찾아내는 그리고 문화 코드를 찾기 위해서 비평적 학습이 일어나거나 비평적 문화 탐구가 일어나는 그 부분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전에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 유네스코 헌장, 유네스코의 시민교육의 헌장에 일치하는 부위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네. 그 유네스코에서는 지금 일단 뭐 유네스코에서 그 교육 부분에서 세계 시민 교육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이 무언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세계 시민 교육은 어떤 부분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마다 단원에서 세계 시민 교육은 뭐다라는 그 한마디가 조금씩 또 틀립니다. 그런데 서로 융합적으로 그 안에 또 다 들어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삶에 대해서 새롭게 공감하고 인식해보고자 하는 교육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세계가 그 전에 로컬적인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로 확장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는 다양한 삶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삶을 접했을 때 내가 몰랐던 삶이기 때문에 어쩌면 혼돈과 혼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교육적 틀에서 다양한 삶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또는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을 하자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삶에 대해 세계가 같이 전체적인 삶을 공유하는데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공감이 일어날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런 그 접근을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정체성을 통해서는 어떤 부분의 학습이 참 좋은 학습이 되냐면은 자아 존중감이 결국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내가 이렇게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고 이런 부분에 참 존중스러운 부분이 있구나라는 스스로가 자아 존중감이 갖춰지는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그 시민교육이라는 그 부분에다가 세계라는 부분이 이렇게 합쳐진 언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확장되는 어떤 인식으로 네. 확장되는 인식이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이 이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압축돼서 이 세계가 이 하나로 돌아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맞추거나 아니면 인식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져가는 교육인데요. 예를 들어서 세계가 같이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또 뭐 전쟁이라던가 또는 기아라던가 또 인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지구화 얘기할 때 생명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그 태제들이 다뤄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화롭게 풀어가는 교육으로서 그래서 삶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도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우리 세계가 같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조화롭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갖추는 교육 네. 이렇다고 봅니다. 네, 조금 정리할까요? 자, 그 규범, 질서, 약속, 행동이라고 하는 어떤 윤리 의식의 가장 개념적인 것을 출발해서 자아 존중감으로 전환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세계와 이 청소년의 자아의 대화 과정을 그렇죠. 열어보겠다 뭐 이런 지금 패러다임인데요. 네. 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가 이제 자녀의 어머니거나 아버지거나 선생님이면 가장 요구되는 게 크리에이티브적 사고, 네. 궁극이 그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계 시민 교육으로서의 그 단원되어 있는 네. 정의를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네. 봤을 때 결국은 창조적인 자아를 만드는 교육이다라고 규율될 수 있습니다. 네, 요 정도 네. 오늘 접근하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네. 펴보는 방향을 갖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 그 이순선 회장님하고도 계속 우리가 화두를 잡고 가고 있는 게 네. 스타 마케팅인데 예. 선정적일 수도 있고 네. 진정성 있는 실험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보는 어떤 관점 아니겠어요? 네. 그 스타 마케팅이 잘못하면 이게 뭐 선정주의거나 일상의 우리가 보면 마케팅의 한 행위로도 볼 수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결론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나면은 어떤 희망을 만들어내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가 창조적인 사회로 간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그 스타 마케팅에서 스타라는 개념을 뭐 보자면은 지금 미술 한 분야만 가지고 스타 마케팅 얘기가 어쩌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사회에서는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 이미 스타들이 다 있는 걸 있고 이 스타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접근해서 보자면은 그 분야에서 최고에 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1인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1인자에 대한 개념을 좀 확대하면 초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초인에 관한 부분은 초인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좀 기성적인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 부분에서는 이 초인들 중에서도 기성 작가와 또 새로 발굴되는 작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성 작가는 나름대로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립돼 있고 또 리더십을 갖춘 어떤 모습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기존에 발굴되는 작가들은 신진 작가들이면서 네. 또 아주 뭐 연령대가 낮은 작가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에서 이 사람이 또 이 작가가 스타로서의 여러 가지 역량을 갖췄다 싶을 때는 나이가 뭐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작품 세계가 이제 알려지게 되고 또 성공 사례가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려지게 되면은 그 부분으로 파장 효과는 다른 작가들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텐데라는 또는 아니면은 그 미술 문화에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작가들에게도 그 희망이 되는 어떤 그 희망이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과연 그 경제 논리가 요새 첨예한데 분수 효과가 있는 것인가? 네. 그죠? 그게 논리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 경제 논리에. 근데 이제 스타 작가가 그런 사회 전반에 걸쳐서의 분수 효과가 있고 그 한 시대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의문도 사실 있어요. 네. 자, 동시대에 피카소가 하나 나왔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동시대 이제 피카소 우리가 이제 스타 작가가 이제 발굴됐습니다. 발굴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발굴됐습니다. 네. 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네. 이 사회가 결국은 창조적인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거를 그 비판적 재구성이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네. 스타 작가가 있게 되면은 저희 기업에서 또 기업 활동이 일어나고 그러는데요. 먼저 스타 작가와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이 문화 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과는 좀 차별화된 것으로 좀 깊이 있게 이렇게 다루고 또 함께하면서 어떤 주제라든가 같이 가는 콘텐츠의 성공적인 부분을 위해서 협업 부분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한마디로 하자면 비평적 문화 탐구라 그러는데 스타 작가와 같이 함께 비평적 문화 탐구의 활동이 일어나면서 문화의 양식, 새로운 양식이 만들어질 거고 또 결과물로 또 산출물로 좋은 작품들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 미술관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언론이라든가 매체, SN 활동을 소위 말해서 전방위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이 활발하게 또 전개가 되고 또 아까 결과물이나 산출물이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이 하나의 뭐 아우라를 갖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좀 볼 수만 없고 그래서 아트 상품이라든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 상품으로 분명히 개발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예가 될 수는 없겠지만 BTS 효과도 어마어마한 네.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엔터테인먼트 음악 쪽에서 나온 산출물인데 우리 미술계에서도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지금 특히 시각 문화를 중심으로 한 그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쩌면 시각적 어떤 이미지들은 네. 상당히 그 지금 사회와 관련이 돼 있고 또 사회는 또 산업과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동안 좀 안타까운 거는 음악 같은 부분에서는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또 활성화돼 있고 또 사람들은 그 음악이 대중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 영역의 부분이 크기 때문에 네. 잘 발달돼 있는데 미술은 너무 또 어려워하거나 접근을 좀 어려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중화 사업이 지금 큰 목전에 크게 다뤄야 될 문제인데요. 마침 시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산출물을 가지고 아트 상품도 개발하고 대중들과 친숙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 분야와 연결을 시켜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네. 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네. 있고요. 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재질문하겠습니다. 자, 비판적 재구성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기존에 있는 어떤 그 문화라든가 또는 그 콘텐츠 또는 뭐 이론도 되겠죠. 그런데 그 상태를 다시 이렇게 화두에 올려놓고 다시 그 같은 이야기를 돌렸을 때 새롭게 바라보면서 아이디어가 동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어떤 결과물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비판이라는 거는 합리적이거나 또는 이 분석해 들어가는 또는 도출돼 들어가는 이 과정인데요. 네. 이 과정이 결국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문화는 새롭게 창출된다고 봅니다. 네, 대화 속에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쓰면 추론적 사실들을 네. 참 이제 많이 예상하고 계시는데
추론적 사실들은 많이 증명돼 있죠. 우리 문화사에 보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미술에도 그런 증명이 많이 됐기 때문에 미술에도 한번 또 증명을 해보기 위해서 예, 참 아쉬운 건 이게 한번 도전해보고 백남준 씨의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 네. 예, 세계적인 작가에겐 틀림이 없는데.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그러나 마케팅이 그렇게 네. 큰 효과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규결해 보고 우리 피카다리 국제미술관에서 정점으로 치고 있는 앙땡팡땅 2020 코리아전에서 스타 작가가 나와야 되겠죠. 예,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고요. 또 스타 작가가 나오게 되면은 예상치 않았던 즐거움과 또 재미가 아마 지금보다 한층 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청소년도 이제 말씀하시는 규결점이 그 비판적 창조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스타 작가에 대한 그런 방향성도 비판적 재구성이다. 네. 독특한 그 접근 방식을 늘 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독특한 방식은 아니고요. 네. 아니, 그걸 뭐, 개념적으로 이제 좀 차분하게 우리가 그동안 이제 문화사를 만들어 왔고 그 안에 내용 콘텐츠를 채워놨었는데요. 네. 그 90년대에서 2000년대 또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세계 문화사들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는 융복합 문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2000년도에는 이제 융합과 융합에 관한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됐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이제 넘어오면서 콘텐츠를 채우다 보니 또 세계가 하나 되고 글로벌 되다 보니 2010년도에는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미술이 이렇게 쭉 여러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시대를 같이 가면서 했던 부분들을 이제 정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언어에서도 네. 재정립되는 언어를 쓰면서 좀 정리하고자 이런 그런 의도가 또 있습니다. 네, 재구성과 이제 비판적 재구성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요. 자, 오늘 그 어제 피카다리 아트 프라이즈 개막식도 있었고 28일 날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네. 당부드리면서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네, 어제 드디어 그 피카드리 아트 프라이즈 2019가 개막됐습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 그 피카드리 아트 프라이즈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해보고 또 작가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또 협업하고 또 같이 논의하려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